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똥줄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똥줄 막 이래버리니까 벌써부터 조금 뭐 위기가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표현 말고는 이재명의 심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뭐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선고 15일 날, 25일 날 두 번이나 나오게 되고요. 14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맛보기로 에피타이저라고 할 수 있겠죠. 김혜경에 대한 선고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민주당과 이재명이 얼마나 똥줄이 타는가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잘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죄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분히 그냥 기다리겠죠. 그냥 뭐 차분히 기다리는 수준도 아니고 아니 재판 좀 빨리 해달라. 이거 그냥 뭐 명백하게 무죄인 건데 왜 이렇게 시간 끄냐. 빨리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내가 그냥 뭐 대권 위해 가지고 열심히 싸우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의 모습을 보세요.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단식 투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초록병원이지 뭔지 뭐 거기도 막 기어 들어갔다가 계속 뭐 난리를 치면서 막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그냥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지가 생각하기에도 어떻습니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99.9%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최고 형량으로 따져봤을 때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15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15년이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근데 뭐 확실한 거는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만큼의 형이 나올 거는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관건은 그 형이 선고가 됐었을 때 그게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 11월 달의 위기를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모든 공세를 총핌으로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갖다 계속 터트림으로써 최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그쪽에 쏠리게끔 하려고 하는 전략이죠. 그 명태균 씨의 어떤 녹취록이나 그런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식의 녹취록이 터졌을 때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무슨 뭐 우리가 지금 뭐 조선 시대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개화기 때 무슨 뭐 신문이 지금 막 발행되고 막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터진다 그래서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거든요. 명태균에 대한 녹취록이 터지건 말건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게 여파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이재명의 선고가 대한민국 정치에 끼칠 영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명확한 생각입니다. 이거를 너무나도 지금 민주당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법원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사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이번에 이제 그 법관 출신 주제 라는 식으로 이제 김태규 권한대행한테 막말을 일삼았던 김우영 있지 않습니까? 당직 내려놨습니다. 당직 사퇴했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민주당의 막말이 있었습니다. 그 막말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이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만한 그런 사과하는 거 말고 책임을 지면서 당직 내려놓는 경우 보신 적 있으셨어요? 없죠.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왜 그런데 김우영이가 당직 내려놓겠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법관을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김우영한테 경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경고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막말이 쏟아져 나왔는데 왜 다른 거는 경고하지 않고 이것만 경고하냐고요. 법관을 건드렸으니까. 자기에 대한 선고가 11월 15일에 나오게 되는데 괜히 법관을 건드렸다가 이것만 자칫 잘못하면 더 그냥 형벌이 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무섭다 보니까 쫄보인 이재명이가 바로 김우영한테 저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것이고 김우영이도 깨갱해가지고 당직 사퇴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지금 수준인 것이죠. 사실상 이재명이가 사법적인 그런 절차가 완성이 되면은 무너져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없어질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인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법원의 어떤 기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재명 재판이 과연 생중계가 될 거냐 말 거냐 이 논란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 같은 경우는 여당을 포함해서 야당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생중계에 공개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있는
있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입장이냐?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 녹취록 짜깁기 등의 주장을 하는 만큼 국민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과 재판을 공개했던 전례 등을 함께 담은 탄원서를 작성 중이다. 너무나 이거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민주당이 재발에 도끼 찍은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숱하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위증교사에 대해서 짜깁기라는 거 아닙니까? 가짜로 그거 뭐 검찰이 짜깁기 했다면서요. 녹취록이 만약에 3시간, 4시간 무슨 뭐 300시간 이래버리면은 민주당이 짜깁기다라고 주장하는 게 통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일일이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위증교사에 대한 그 녹취록은 몇 분이다? 3, 40분밖에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맘만 먹으면 한 번 그냥 쭉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님 또한 마찬가지로 재판 중에 민주당에서 막 길길이 날뛰니까 이거 짜깁기라고 한번 다 틀어보세요. 다 틀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오지만 않았다면은 재판 공개에 대해 가지고 다른 뭐 그게 없다라고 해도 지들이 먼저 뭐라고 주장했으니까 검찰이 짜깁기 녹취록을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해 왔으니 법원의 그 모습을 생중계를 아예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법원에서도 녹취록 틀고 원본 틀어가지고 비교시키면은 명확하게 검찰이 짜깁기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논리가 뭐가 있을까요? 쥐들이 짜깁기했다라고 주장을 했으니 검찰이 짜깁기하는 그런 가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한테 이렇게나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민주당이 뭐라고 반대를 하겠냐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외쳤던 검찰 개혁을 갖다가 이 생중계 통해 가지고 짜깁겠다라는 게 드러나게만 검찰 그냥 해체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회유가 없었다. 그런 거 있었으면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박성재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도 사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거를 왜 민주당이 거부하겠어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들 논리에 따르면은. 그리고 또 보니까 세밀의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냐? 1심 선고 재판들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갖다가 제출하기로 내부 방침까지도 세웠다라고 하고요. 개혁신당 또한 마찬가지로 재판 생중계가 결정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지는 않겠다. 이런 지금 입장이라고 해요. 탄원서까지는 쓰지는 않겠지만 굳이 뭐 반대는 안 하겠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를 결정하면은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이 정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여당까지 뭐 진보당은 뭐 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들은 지금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 가지고 생중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이거 생중계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거만큼이나 중요한 이렇게나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재판이 뭐가 있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그때도 생중계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러면 그때의 국민적인 어떤 관심도나 이재명에 대한 관심도는 이재명이 높으면 높았지 제가 보기에 낮지는 않습니다. 공익적인 어떤 차원이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어떤 거를 보든지 간에 이거는 생중계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11월 달의 선고를 보면서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라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간단할 것 같아요.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선고가 유죄가 나온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번에 갤럽 조사에 따르면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걱정했던 10%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19%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역별로 보게 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영남권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굉장히 뚜렷했다라는 겁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 8%나 하락해가지고 18%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수치냐? TK 지지율이 10%대가 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전국 평균 지지율이 19%거든요.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영남권에서 지금 지지율이 1% 적게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TK일 텐데 그 TK에서 왜 전국 지지율보다도 낮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 서울이 22%고요. 인천 경기가 16%, 부산 경남이 22%, 대전 세종 충청이 29%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서울보다도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지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른바 명태균의 그 녹취록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던 시점이 그 시점이 여론조사 마지막 이제 이루어졌던 나흘째 공개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명태균의 녹취록 그 문제가 이번 여론조사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명태균의 그 녹취록까지도 적용이 된 여론조사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게 되게 될까? 사실상 지금보다 떨어지지 오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수 정부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정말 그거를 보수 지지층 많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거를 원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일까? 공정과 상식 정의 이거를 바로 세운다면은 충분히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털어야 되는 것은 털어내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왜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겠습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